안녕하세요. 여기는 혜민서고요. 저는 혜민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책과 함께하는 저의 일상을 담아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 영상으로는 2022년 미음사 하반기 패밀리데이에서 산 책들을 함께 언박싱해보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저는 올해 처음으로 미음북클럽에 가입했는데 상반기에는 패밀리데이 시기를 놓쳐서 이번 하반기를 정말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권을 샀냐면요. 단권으로 셌을 때 총 54권을 샀더라고요. 정말 책이 많기 때문에 영상은 두 편으로 나눠서 올릴 예정이고요. 일단 첫 번째 영상에서는 미음사의 대표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 세계문학 전집에서 제가 어떤 책들 샀는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박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굉장히 무겁고 어마어마하게 큰 박스가 왔습니다. 어떤 책들이 있는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매한 책은 단테 신곡 3권 세트입니다. 일단 이 신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굉장히 재밌게 봤던 프로그램 중에 책 읽어드립니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소개가 됐던 책이어서 예전부터 좀 읽어보고 싶었던 책이고요. 안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바로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천국편, 연옥편, 지옥편과 단테 작가 이름이 적혀있는 노트도 한 권 같이 옵니다. 이 노트 같은 경우에는 안에 보시면 이렇게 줄과 여백이 있는 굉장히 깔끔한 노트가 함께 옵니다. 책 읽고 책 내용 정리해봐도 좋을 것 같고 무지 노트로도 충분히 활용도 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책은 도스토옙스키가 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세트입니다. 벌써 느끼셨겠지만 제가 이번에 세트로 된 책을 좀 많이 샀어요. 이럴 때가 아니면 좀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구매하기 망설여지기도 하고 이런 책들은 사놓으면 되게 오래오래 두고두고 펼쳐볼 수 있는 책들이라고 생각해서 전집은 특히나 세트로 된 책들을 구매를 많이 했는데 두 번째가 바로 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입니다. 이 책은 확실히 아까 단테의 신곡 세트보다는 훨씬 더 두께감이 있는 책들이고 특히 1권이 정말 두껍습니다. 제가 러시아 문학을 읽어본 적이 거의 없어서 아마 이 책을 통해서 접하게 될 것 같은데 좀 책이 두껍긴 하지만 천천히 시간을 두고 음미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책은 안나 카레니나 세트입니다. 네, 이 책 역시 덧붙일 설명이 없을 만큼 너무나 유명한 소설이죠. 제가 고전 문학을 올해 들어서 좀 빠져서 읽고 있는데 사실 어릴 때는 중학교 때 청소년용으로 나온 고전 문학들만 읽다가 올해 들어서 좀 제대로 고전 문학들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읽을지 모르겠지만 안나 카레니나도 세트로 샀고요. 이 책 역시 이렇게 톨스토이의 캐리커처와 서명이 있고 안에 내용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는 노트도 함께 받았습니다. 네, 그 다음도 세트인데요. 조지 오웰 컬렉션입니다. 동물농장, 카탈로니아 창가, 그리고 1984 이렇게 대표작 3권이 들어있는 책이고요. 동물농장 같은 경우에는 생생하게 기억나는 고전 문학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세계문학 전집 시리즈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이 책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에 일단 구매를 하고 싶어졌고 그 다음에 1984도 디스토피아 소설하면 빼놓을 수 없는 책인데 제가 멋진 신세계를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1984가 늘 이 멋진 신세계와 함께 디스토피아 소설 대표작으로 꼽히니까 1984도 한번 제대로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세트를 고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탈로니아 창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아는 바가 없는 책이긴 한데 조지 오웰이 쓴 전쟁 소설이라고 합니다. 이 책도 연이어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세트입니다. 이 세계문학 전집 세트로 산 책들 중에는 이게 마지막인데요. 햄릿, 오셀로, 맥베스, 리어왕 이렇게 4권과 노트가 들어있습니다. 이 책들은 희곡이기 때문에 안에 보시면 일반 소설과는 다르게 이렇게 희곡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조금 낯설 것 같긴 한데 또 희곡 나름의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책들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세트입니다. 아마 오래오래 두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렇게 해서 세트로 묶인 책들 총 5개 세트를 보여드렸고요. 이제 단권으로 또 어떤 책들 샀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단권으로 산 책 중에 먼저 보여드릴 거는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유희 1, 2권입니다. 제가 올해 7월부터 지금 6개월째 헤르만 헤세 책들을 쭉 읽어가는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마지막 책이 바로 이 유리알 유희입니다. 마침 패밀리데이 세일 기간이랑 딱 시기가 맞아가지고 이번 달에 읽을 책은 패밀리데이로 구매를 해봤고요. 이미 1권은 절반 정도 읽고 있는 상태입니다. 확실히 그동안 읽었던 헤세의 책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어렵고 심오하긴 한데 문학의 정수가 담겼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책인 만큼 인내심을 갖고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책은 엔도 슈샤쿠의 깊은 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일본 작가의 소설이고요. 전후 문학의 거장이라고 평가받는 작가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한 책 유튜버 분이 이 책을 인생책으로 꼽는 거를 보고 뭔가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책도 장바구니에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책은요. 100년의 고독 2권입니다.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쓴 유명한 소설이죠. 이 책이 1권은 이미 저희 집에 있어서 2권을 사봤고요. 하지만 1권도 아직 읽지는 못했습니다. 이 책이 악명이 높은 게 주인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렇게 앞에 가계도가 있을 정도로 좀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는 복잡한 소설이라는 이야기는 익히 들었고 근데 그렇게 많은 인물들을 등장시킨 게 이 책에서 담고 있는 메시지를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다. 굉장히 탁월한 소설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이 책이 1권이 이미 있기 때문에 2권을 이 기회에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책은요.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책 중에서는 처음으로 여성 작가가 쓴 책이 등장했네요.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도 기대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다음은요. 이디스 워튼의 순수의 시대입니다. 이 순수의 시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고등학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특히 고전 문학을 많이 읽는 친구라서 전에 대화를 하다가 어떤 책을 제일 좋아하냐, 인생책이 뭐냐라고 제가 물었을 때 친구가 굉장히 고심을 하다가 이 순수의 시대를 꼽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기회가 되면 읽어봐야지 생각했던 책이라서 이번 패밀리데이 세일에 이 책도 담아봤습니다. 네, 그 다음 책은 임레 케르테스의 운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앞에 띠지에도 나와 있듯이 2002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가 쓴 책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책 유튜버 분 중에 겨울서점님이 인생책으로 꼽는 책이라고 해서 예전부터 또 관심을 두고 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구매를 해봤고요. 네, 그 다음 책은 라우라 에스키벨의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세계문학 고전 중에서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 중에 하나라는 평을 들어서 궁금했던 책이었고 이번 기회에 이 책도 담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책인데요. 유진 오닐의 밤으로의 긴 여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미음사 TV에서 추천해 주셔가지고 알게 된 책이고 이 책도 마찬가지로 희곡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장인물들 이름과 함께 대사로 적혀 있는 책이고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해서 이 책을 마지막으로 구매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단권으로 산 세계문학 전집들까지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끝내기에는 조금 아쉬우니까 몇 권만 더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이 프랑스와즈 사강의 마음의 심연이라는 책입니다. 사강의 미발표 유작이고 그래서 미완성 소설이라고 하는데 일단 책이 디자인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파란색과 연두색의 조화가 너무너무 예쁜 책입니다. 사강이 쓴 소설 중에는 제가 읽어본 건 슬픔이여 안녕이었는데 그 책을 처음에 딱 읽고 사강의 문체나 이 스타일에 정말 반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꼭 사고 싶었고 이 마음의 심연과 함께 나온 시리즈 중에 제가 갖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인데요. 이 책 역시 이렇게 세트로 함께 나온 책이고 두 개를 같이 꽂아두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서 샀습니다. 그
그 다음은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입니다. 워낙 유명한 소설이죠. 일단 이 책도 표지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소장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디자인인데 이 책도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늘 좀 눈여겨봤던 책 중에 하나고 이번 기회에 소장하고 싶어서 구매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2022년 하반기 미ንም사 패밀리데이에서 산 3개 문학들을 모두 소개해드렸는데요. 상자 안에 담겨있을 때는 몰랐는데 하나씩 꺼내면서 소개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책을 샀구나, 이거 언제 다 읽지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고요. 아직 이만큼의 책들이 한 상자 더 남아있거든요. 그 책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2편으로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